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게임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고 또 이것들을 사용하는 이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배경 이미지나 또는 자동차 이미지 또는 장애물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을 모두 이미지 리소스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직접 코드를 작성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바탕화면 하단 부분에 이 시작 버튼을 보실 거예요. 이 시작 버튼 오른쪽에 있는 이 검색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cmd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보이실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 이곳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필요한 파이게임 모듈을 설치를 해볼 건데, 모듈을 설치할 때 pip install 파이게임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완료가 될 거예요. 이렇게 successfully installed pygame 하면서 현재 파이게임의 버전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이런 문구가 출력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이번 시간에 사용할 이 파이게임 모듈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다시 닫아주시고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시켜 줄게요. 자,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리소스 폴더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작업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업 영역 부분에 우리가 사용할 폴더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왼쪽 상단에 파일이라는 이 파일 탭을 눌러 주시고, 그래서 폴더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실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었어요. 이 리소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나 효과음을 담고 있는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이 리소스라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리소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폴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왼쪽에 작업 영역 부분에 이번 시간에 다운로드를 받았던 이 리소스 폴더가 등록이 되실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백그라운드를 눌러보시면 이런 배경 이미지가 나오고, 온이를 눌러봤더니 이런 뼈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브로큰 언더바 카라는 이런 이미지를 눌렀더니 이제 차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이 현재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작업 영역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새 파일이라는 이런 탭을 하나 눌러볼게요. 자, 이곳에서 새 파일을 눌러주시면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racing.game.py 라고 이런 이름의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 스크립트 파일에서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코드를 작성해야 될 모듈을 불러오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import pygame 이라고 적어주시면 방금 우리가 맨 처음 설치를 했었던 이 pygame 모듈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pygame 모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밑에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relation game 오브젝트. 자, 이렇게 해서 레이싱 게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이 레이싱 게임이라는 클래스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레이싱 게임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또는 다르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메소드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먼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미지 언더바 init이라는 이런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전달인자 부분에 셀프를 적어줘야겠죠. 자, 이미지를 불러와 볼 건데,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바로 pygame.image.load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때 이 load 함수 같은 경우에는 surface라는 이런 객체 형태로 반환을 해줘요. 우리가 불러온 이미지를. 그렇기 때문에 self.background라는 이런 변수에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와서 담아볼 거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제 images라는 이런 디렉토리 안에 background.png라는 이름으로 현재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불러오느냐? 자, 이 load 함수의 전달인자 부분에 문자열 형태로 어디에 있고 어떤 이름으로 있는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있는지, 경로 같은 경우에는 images라는 이 폴더의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폴더와 파일의 이름은 슬래시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images라는 이런 디렉토리 안에 background.png라는 이런 이름으로 들어있다. background.png라고 적어주시면 이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우리가 이용할 때 투명한 부분, 이미지의 투명한 부분을 사용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신다면 뒤에 convert 알파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불러온 이미지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네, 투명하게. 투명한 부분을 날려버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는 항상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이 빈 공간을 보시면 지금 모는 종이처럼 체크무늬로 이렇게 빈 공간이 체크무늬로 되어 있죠. 이 체크무늬 부분이 투명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면 이 뼈 부분만 나오고 뒤에 체크무늬 부분은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이미지를 우리가 다룰 때는 이 사각형 영역이 모두 하나의 이미지다, 이 뼈 이미지다 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투명한 부분을 이미지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방금 그 convert alpha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투명화를 해준 거예요. 투명한 부분을. 자, 그런데 이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이런 창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self.background 위쪽에 창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pygame.display.set_mode 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를 이용하면 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때 튜플 형태로, 자, 소가로를 안에 하나 더 적어줬죠. 이 소가로 안에 값을 넣으면 튜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튜플 형태로 너비, 높이 값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1280이라는 이런 너비와 720이라는 높이 값을 가진 튜플 형태의 값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set_mode라는 함수가 우리한테 서페이스 객체를 전달해 주는데 이때 받은 서페이스 객체는 우리가 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lf.screen이라는 이런 변수에 담아 놓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창을 다룰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마우스가 필요가 없어요. 마우스를 나중에 다른 이미지로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pygame.mouse.set_visible 이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비활성화할 거예요. 마우스 커서를 비활성화한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죠. 이 커서가. 이 커서를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ulse라고 이렇게 전달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self.screen 밑에 창의 이름을 지정하는 이런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pygame.display.set_caption 이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창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창의 이름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이렇게 창의 이름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창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문자열로 창의 이름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네, 한번 간단하게 에두이노 프로젝트라고 전달할게요, 저는. 자, 이 부분을 원하시는 대로 전달을 해주시면은 전달한 대로 이 문자열로 이름을 가진 창의 이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에두이노 프로젝트가 아니라 레이싱 게임이라고 전달해 주시면 창의 이름이 레이싱 게임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미지를 계속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self.character_img 라고 이런 이름을 가진 변수에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pygame.image.load. 자, 전달인자 부분의 경로는 images, 그리고 이미지의 이름은 car1.png 라고 적어 줄게요. 그리고 뒤에 convert_alpha를 적어 줄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pygame.image.load라는 함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 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간단하게 이제 변수의 이름과 뒤에 이 불러올 이미지의 이름만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불러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언더바 balloon이라는 이런 변수의 이름에 이미지의 이름 부분만 몬스터 언더바 balloon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은 다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police 언더바 balloon, 그리고 자, 이미지의 이름 부분을 police 언더바 balloon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줄게요. 다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커서 언더바 img라는 이런 변수에 커서 이미지를 담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커서.png 라고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뭐 장애물이나 아니면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즉 자동차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이나 아니면 캐릭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작업을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빠르게 불러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df load 언더바 이미지 라는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전달인자의 self를 적어 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의 이름, 그리고 count, 즉 몇 개를 불러올 것인지, 또는 이 이미지의 이름 뒤에 보시면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마다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런 식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벨링을 이용할 때 이 count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range. 자,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할 거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시킬 것인지 범위를 지정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개의 이미지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담아 줄 거예요. 그래서 img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런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밑에 포문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for var in range, 그리고 이때 이 range 함수 안에 전달인자 부분으로 range 변수, 자, 이 매개 변수로 받은 이 range를 전달을 할게요. 자, 포문이 반복되면서 무엇을 할 거냐?
img 언더바 list라는 이 리스트에 값을 추가할 거예요. 추가할 거기 때문에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를 할게요. 자, pygame.image.load. 자, 이미지를 불러와서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전달인자 부분에 images 슬래시. 자, 경로는 모두 images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뒤에 더하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img 언더바 name 다시 더하기 문자열에 자 중괄호를 넣어주시고 .png 뒤에 자 문자열 뒤에 .format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괄호 부분에 이 format 함수에서 전달한 값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을 전달할 거냐? 바로 count 변수를 전달할 거예요. 그러면 이 count 값이 변경이 되면 이 중괄호 부분도 변경이 되게 되겠죠. 이미지를 계속해서 불러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괄호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 부분까지가 지금 이 load 함수의 괄호예요. 그러면 뒤에 convert 언더바 알파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자, 이미지를 투명하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죠. 투명한 부분을.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이미지의 경로 부분은 images라고 되고 이 이미지 언더바 name이라는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자, 이렇게 문자열이 나오게 되고 뒤에 지금 이 중괄호 .png 부분 카운트가 만약에 현재 0이었다 라고 한다면 0.png 라고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미지스 경로에 이미지 언더바 네임 0.png라는 이미지를 찾아와서 이 이미지 언더바 리스트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 카운트 값은 계속 변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카운트 플러스는 1이라고 적어주셔서 자, 복합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카운트 값을 계속 1씩 증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문이 끝나고 나면 return 자, 값을 반환해야겠죠. img 언더바 list라는 이 리스트를 반환을 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자, 그러기 앞서서 몇 가지 하나만 값을, 즉 요소를 하나만 갖고 있는 이런 리스트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elf.hold 언더바 img 언더바 list는 pygame.image.load 의 전달인자 부분에 images 슬래시 hold.png 이 소괄호 뒤에 convert 언더바 알파 적어주셔야겠죠. 자, 이 부분을 컨트롤 C를 해주셔서 다시 컨트롤 V를 해줄게요. 그리고 변수의 이름 부분만 언더바 img 언더바 list 그리고 자, 이미지의 이름만 표로 변경을 해서 두 개의 값을 하나만 담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어요. 자, 이제 이 밑에 만들어 놨던 이 로드 언더바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계속 불러올 거예요. self.q 언더바 ui 언더바 list는 self.load 언더바 이미지 메서드에서 반환된 값을 담아 놓겠다. 자, 이 표일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미지의 이름, 자, 밑에 전달인자를 이미지의 이름, 카운트, 그리고 레인지, 즉 포문을 몇 번 돌릴 것이냐. 밑에 표일
언더바 UI라는 이름으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이미지스 디렉토리 안에 퓨일 언더바 UI 그리고 숫자가 0,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에 맞춰서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퓨일 언더바 UI 그리고 카운트는 0부터 시작을 하고 range 즉 범위는 5까지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0, 1, 2, 3, 4 즉 총 5개죠. 즉 5개의 이미지를 불러오겠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빠르게 작성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락 언더바 img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런 변수 이름에 이미지의 이름은 락 그리고 카운트는 1부터 시작을 하고 range는 6. 자, 다시 변수의 이름은 tree 언더바 img 언더바 리스트 불러올 이미지의 이름은 tree 카운트는 1부터 시작을 해서 range는 총 4. 자, 다음은 본 언더바 img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런 변수 이름에 자, 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레인지 부분을 1과 4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자, police 언더바 img 언더바 리스트 그리고 뒤에 네, 이미지 변수 이름을 조금 변경할게요. 이미지 언더바 크래쉬 언더바 리스트로 변경을 할게요. 네, 부서진 차 이미지부터 불러올 거예요. broken 언더바 police라고 적어주시고 count 1, range 4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컨트롤 V를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변수의 이름을 police normal 언더바 list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미지의 이름은 police 뒤에 count와 range는 동일하게 1, 4 다시 컨트롤 V를 해주신 다음에 캐릭터 언더바 normal 언더바 list라고 변수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이미지의 이름은 car라고 변경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은 캐릭터 언더바 크래쉬 언더바 리스트 자, 이미지의 이름은 broken 언더바 car 카운트와 레인지는 현재 1, 4로 모두 계속 동일하고 있어요. 다음은 캐릭터 언더바 스모크 언더바 리스트 이미지의 이름은 스모그 언더바 브로큰 언더바 카 자, 이렇게까지 적어 주시면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이미지를 불러오는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어요. 네, 이번 시간은 무엇을 했느냐? 이번 시간에는 파이게임 모듈을 설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로드 언더바 이미지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여러 개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불러오기 위해서. 자, 보시면 지금 이 맨 마지막 줄 자, 캐릭터 언더바 스모크 언더바 리스트
subject라는 변수에 로드 언더바 이미지에서 반환된 값을 담고 있는데 로드 이미지가 지금 전달 인자로 받고 있는 게 스모크 언더바 브로큰 언더바 카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는데, 자, 뒤에 이 스모크 언더바 브로큰 언더바 카라는 이 이미지의 이름을 보시면은 지금 이 이미지거든요. 네, 이 이미지인데 뒤에 1, 2, 3, 4, 1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1부터 시작을 하고 이미지는 총 4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렌지로 4를 4장을 불러오겠다 라고 4를 전달해 준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코드를, 자, 우리가 한 장씩 불러올 때 이 코드를 4줄을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 한 줄로 확 줄여준 거예요. 자, 이 단 한 줄만 봤을 때는 네, 뭐가 줄었는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메서드를 사용한 이 코드들을 모두 합해 보시면은 11, 15, 19, 23, 27, 31, 35, 39, 총 39장을 불러오고 있는데 우리는 총 8줄만으로 불러오게 된 거예요. 39줄을 8줄로 줄여주는, 이렇게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메서드다 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조금 더 간단하게 불러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지금 이미지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코드는 pygame.image.load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뒤에 .convert alpha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불러온 이미지를 투명한 부분을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투명한 부분이 없이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을 만들어 줄 때는 pygame.display.set_mode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창을 만들 수가 있었고 set_caption 함수를 이용하면 창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없앨 때는 pygame.mouse 네, 오타가 있었네요. 네, mouse.set_visible 이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마우스 커서를 보이게 할 때는 true를 전달하시면 되고 안 보이게 할 때는 false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커서가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하실 경우에 그럴 때 false를 전달해서 비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이 이미지를 불러오는 코드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다른 리소스들, 이미지 리소스뿐만 아니라 효과음이나 폰트 같은 이런 다른 리소스들을 불러오는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